자, 일단은 잠깐만요. 자, 저희 교재 이제 114페이지고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좀 칠판에 잡아드린 것 좀 정리하고 할게요. 봅시다. 일단은 지금 계속 과학기술 지문들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 지문들 특성이 좀 달라서 여기에 그나마 좀 정제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걸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더 정제를 시켜놨어요. 집중해서 보시고.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항상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 왼쪽 보이다시피 여러분 기준 왼쪽이죠. 보이다시피 과학기술 지문은 어떤 정보의 전달보다는 원리에 초점을 둬요. 특히 지문의 원리 이해가 주어지고 그거를 보기, 선지 같은 사례에다 적용하는 문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이 지문은 지금 여러분 딱 보이시죠? 표 그려놓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면, 물론 이제 이 중에 뭐 자기의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는 일이나 뭔가 예를 들면 기술 배우도 문서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예를 들면 인테리어 시공업자야. 기술자야. 그런데 인테리어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고 최대 견적 얼마고 최대 견적 얼마고 봐봐. 벌써 지금 정보의 축이 생겨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일단은 보면 2달러, 3달러, 4달러에 제가 FCFS, SSTF, 스캔, 룩 방식을 나눠놨죠. 그리고 가로쪽으로는 원리, 예시, 장점, 단점을 또 나눠놨죠. 이런 체계 사고방식이 핵심 중에 핵심이야.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코딩을 일단 배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딩을 배워서 미국 쪽으로 나가면 무조건 연봉은 최소 8천에서 1억 이상이야.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노자들의 최저임금을 되게 세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 같은 거 배웠다, 억대연봉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억대연봉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코딩에서 핵심이 뭐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야. 그러면 X축, Y축 나눠가지고요, 표로 나눠가지고 정보를 집어넣는 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자꾸 안 하려 그래.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이거야. 선생님, 실전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게 되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보면 누가 이거 표 처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거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평균은 5등급이라니까요. 우린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평균 100분이 99, 1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시 한번 얘기해. 국민평균 5등급을 누가 비하의 표현을 자꾸 쓴다고 나보고 쓰지 말래. 난 비하 의도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쁜 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감정까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제 수강생들, 우리 고객님들은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나는 1등급 기준 사고를 하려면 완전 차원이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표 그리세요. 훨씬 쉽고 빨라져요. 오케이? 안 해보니까 속도가 안 주는 거지, 하다 보면 줄어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런 비슷한 게 수학이야. 여러분이 수학에서 문제를 못 풀잖아요. 절대로 낑낑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수학에서 문제를 못 풀잖아. 바로 해설 봐야 돼. 그리고 해설 보면서 한번 풀고 나서 해설 안 보고 풀 수 있어야 될 거잖아. 2번, 3번 더 풀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사고 과정이 직관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단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풀어도 못 풀던 게 해설 보고 3분에 풀었잖아요. 한 번 더 풀면 2분이 되고 한 번 더 풀면 1분이 돼요. 여러분이 5분이나 3분에 풀 수 있던 실력이 집중해서 그 시간에 3번, 4번을 조져버리면 1분짜리가 된다니까. 그 연습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비슷해요. 자, 그럼 국어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미 여러분이 한번 풀죠.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죠. 집에 가서 복습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반은 내가 교재를 한 번 더 주려고 해. 그러니까 원래 제 정규반은 수업이 교재가 두 권이요. 수업 때 다루는 교재랑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복습 교재가 2권이에요. 그럼 벌써 4번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큰 시험이나 한 달 단위, 커리큘럼 단위로 한 번 더 복습을 해요.
당연히 훅 줄지, 시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1등급, 평균 1등급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평균 5등급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죠. 죄송합니다. 제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1달러부터 갈게요. 뭐 괜찮아요. 또 말이 많아. 선생님 TMT예요. 괜찮아. 그런 표정 괜찮아. 중간에 끊을게 제가. 자, 1달러 갑니다. TS라고 적으세요. 주제 세팅. 하드디스크. 집에 하드디스크 없는 사람은 요즘은 없어. 물론 이제 SSD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드디스크 달아. 하드디스크를 보니까 아래 그림이 있죠. 옆에다 그림 2라고 적으세요. 디스크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이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봐.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림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짝대기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중심축, 원통같이 생긴 중심축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동심원 같은 게 여러 개 둘러싸고 있죠. 그 동심원 하나를 확대해 봤더니 그 동심원 하나가 트랙이고 트랙을 다시 섹터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림 이해됐니? 다시 그림 설명해 준다. 자, 디스크가 있어요. 동심원이야. 거기에 한 동심원이 트랙이야. 트랙을 섹터로 나눠 놓은 거야. 자, 다시 와봐요. 첫 번째 줄부터.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에, 맞죠?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한대?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이 된대. 그래, 동심원 하나의 트랙이야. 그럼 트랙이 또 어떻게 나뉘어? 하드디스크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이 돼 있대. 아하. 트랙을 오가는 헤드, 디스크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지금 동심원이니까 돌려버리면 디스크 헤드가 한 군데 있더라도 같은 트랙에 있는 섹터가 돌아가면서 읽히고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 정도 상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읽기 쓰기를 수행한다. 봐. 그림하고 관련지니까 바로 이해되잖아요. 됐니? 그럼 1단락은 뭐야 벌써? 옆에다 써요. 구조 플러스 저장 로딩 원리.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저장과 로딩의 원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봐봐. 제가 반복되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형광펜으로 방금 읽은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저장, 세 번째 줄에 읽기 쓰기. 잠깐만,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 쓰기도 저장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줄에 첫 단어 저장,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저장되는 데의 저장, 읽기 쓰기 또 저장. 맞죠? 그리고 봐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형광펜 밑줄. 입력하는 거 쓰기잖아. 데이터 저장이잖아. 봐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얘기했다니까. 아, 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파란색으로 일단 옆에다 쓰라 그랬죠. 구조, 저장과 로딩의 원리, 저장과 읽기의 원리.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구조를 좀 더 딥하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 줄.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1. 디스크 표면에 2. 데이터 저장이야. 넘버링 할게요. 1. 디스크 표면에 2. 데이터 저장이야. 다시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동심원으로 된 트랙은요, 다시 1-1이라고 트랙 1-1. 맞죠? 디스크 표면에 한 동심원이 트랙이니까.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 섹터로 미리 구획했다. 트랙을 여러 개 섹터로. 그러면 섹터에다 1-2라고 적을게요. 트랙을 오가는 헤드 1-3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 분류가 된 건 아닌데, 뭐냐면 그림에 나와 있는 헤드, 디스크 표면, 트랙, 섹터, 그걸 넘버원 1-1, 1-2, 1-3으로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제가 1, 1-1, 1-2, 1-3으로 나눠 놓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돼? 섹터에 저장이 된대. 그쵸? 용량이 크면 섹터 여러 개를 먹겠지. 트랙을 여러 개 먹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읽는데?
헤드가 가만히 있으면 돈대. 또는 헤드가 동심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디스크가 돌면서 해당 섹터나 해당 트랙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겠네. 됐죠? 자, 여기까지 구조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글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글의 주제 초반부터 도입이 됐어.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봐봐. 자,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고, 갑자기 뭔가에 대한 정의를 하네요. 밑줄 쳐볼게요. 밑줄.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밑줄. 접근 시간의 형광펜 밑줄. 다시 파란색으로. 이는 세모. 하드디스크 성능과 관련된다. 성능이다 별표. 아, 성능 좋아야지. 그럼 생각을 해봐. 데이터 읽고 쓰는 게 느려야 되겠어요? 빨라야 되겠어요? 빨라야지. 접근 시간 아래로 화살표, 성능 위로 화살표. 맞잖아? 아, 니네 핸드폰 켰는데 막 한 3분 걸려봐. 힘들잖아요.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자, 밑줄 쳐볼게요.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형광펜 밑줄. 탐색 시간이란 게 있고, 계속해서 다시 파란색 밑줄.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 위치까지 회전하는데 걸리는 형광펜 밑줄. 대기 시간의 합이다. 오케이. 그럼 봐봐.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이야. 그러면 당연히 탐색 시간도 대기 시간도 줄여주면 좋은 거겠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맨 마지막 줄. 형광펜 밑줄인데, 디스크 스케줄링 작은 따옴표. 형광색으로 박스 딱 쳐주세요. 접근 시간 최소, 접근 시간의 형광펜 밑줄. 보이죠? 글의 주제는 뭐야, 그러면? 디스크 스케줄링이 주제가 됐죠. 왜? 접근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글의 주제 1달러 끝부분에 주제 세팅이다 그랬었죠? 옆에다 써.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다. 오케이. 주제는 디스크 스케줄링이다. 오케이. 그럼 디스크 스케줄링이 뭔지만 잡으면 되겠죠? 다시 형광펜 밑줄 칠 건데, 2단락의 디스크 스케줄링 방법은 밑에 세 번째 줄인 FCFS고요. 3단락의 주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SSTF고요. 4단락에서 첫 줄은 스캔이고요. 스캔 스케줄링.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룩 스케줄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락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2, 3, 4단락으로 각각 화살표 날려주시면 글의 전개 방식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고개 들어가요. 이런 느낌으로. 캡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1달락에서 원점은 됐었던 거야. 디스크 스케줄링 시간을 줄여줘. 오케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2, 3, 4. 여러분, 아까 여러분 표 그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네 가지가 뭐야? FCFS, SSTF, 스캔, 룩. 핵심은 뭐겠어요? 어떤 원리지? 예시는 뭐지?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지? 이거야 결국에는. 끝났어요 사실상. 그러면 2단락 볼게요. 200개 트랙이 있다. 옆에다 예시라고 적으세요. 예시로 예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가 54번에 있고 99, 35, 123 뭐가 왔어. 자, 밑줄 쳐볼 거예요. 형광펜 침 SCFS 스케줄링 위에 밑줄.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 처리. FCFS는 요청 순위구나. 헤드는 당연히 요청 순인 54에서 99, 35, 123, 15, 66으로 가겠네. 옆에다 예시 이해라고 적어주세요. 됐어? 그리고 2달러 맨 마지막 줄에 356 이런 숫자 있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수치는 발췌록이라고 적으세요. 어차피 기억 못하세요 여러분. 수치가 중요한 경우 거의 없어요. 세부정 보고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발췌록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달러. 오케이, FCFS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돼. 그럼 뭐 문제 없나? 3달러. 만일 헤드가 현재의 추적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대로 이동하면은 줄어든다. 봐봐. 356보다는 171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356에다가 가로 열고 P 171 줄어든다에다 S, PSS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 봐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면 시간이 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줄이면 시간이 줄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지금 중요한 대기 시간 같은 거 줄일 거야. 그게 뭐야? SSTF야. SSTF는 어떻게 하겠대? 첫 번째 줄에 나왔네요, 몇 줄.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부터 하겠대. 자, 현관펜 뒤에 이 방법 세모. FC, 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거리가 짧아. C. 탐색 시간이 줄어. E. 옆에다가 장점 1. 장점 플러스 1. 하지만 세모. 단점 나오겠네요. 현재 헤드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C. 들어오면 세모. 미뤄진다 E. 문제 P. 문제 P 옆에다가 단점 마이너스 1. 그럼 역시 단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스캔 방식이겠네. 마지막 달라. 이러한 세모 STF 스케줄링의 단점에다 P. 계산한 방식 스캔에다가 S. 어떻게 할겠대? 디스크의 양끝을 밑줄. 헤드가 디스크의 양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릭에 대한 요청을 처리한다. 위에 얘에다가 예시라고 쓸게요. 아하. 55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54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0으로 가면서 35, 15 여기까지 가면서 처리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66, 99, 123까지 처리를 한대. 그러면 아까는 171에서 177이 됐어요. 이 방법을 쓰면 세모, 이 방법에다 세모.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돼가지고 처리가 지나치게 느린 걸 막을 수 있다 S. 야, 근데 생각을 해봐. 0까지는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냐? 스캔 스케줄링을 개선에다가 P, 룩 스케줄링에다 S.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밑줄. 밑에 두 번째 줄. 불필요하게 양끝까지 P, 최대 최소에다 S. 끝났어요.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처리된 거냐? 제가 필기해드린 이내용으로 처리가 된 거죠. 자, 필기해드린 거 보세요. 칠판 보셔도 됩니다. 필기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일단락에서 뭘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디스크 스케줄링이야.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FCFS, 2번 SSTF, 3번 스캔, 4번 룩. FCFS는 뭐야? 요청 순으로 처리하겠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STF. 가까운 놈부터 처리하니까 줄겠죠. 문제는 멀리 있는 놈이 들어오면 가까운 놈만 처리하다가 멀리 있는 놈은 안 처리할 수도 있는 거야. 또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온 놈에 따라서 뒤쪽 놈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해결 방법은 0에서 200까지 다시 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들어온 놈만 처리하는 데지 0, 200을 뭐하러 가냐? 어떻게 하겠대? 그래서 최대 최소만 가겠대. 표처리 끝이에요. 핵심을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칠판하고요. 칠판이 뭔가 글씨가 커가지고 내용이 많은 것 같지? 자, 지금 지문에 제가 현관펜 친 것만 딱 집중해서 보세요. 처리할 정보가 훅 줄어요. 이래야 처리가 된다니까.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44번. 자, 파란색 들고 선치 판단해 볼게요. 1번. 44번 위에다 쓰세요. 주제 플러스 구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제발 내용일지 세부 내용일지 아니라고. 잼민이들 눈으로 푸는 문제 아니라고. 실용 문제 아니에요. 읽는 스포츠 아닙니다. 체육 시험 아니에요. 국어 정보 처리 능력 주제 구조 잡으라 그랬어. 1번. 데이터에 따라 데이터 C 따라셈 트랙탕 섹터 수 E. 야, 둘의 인과관계가 이랬어? 데이터가 섹터 수를 결정했어요. 데이터가 왜 섹터 수를 결정을 해? 야, 트랙하고 섹터는 언제 결정을 하겠어요? 제조 단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자, 일단 물음표 치는데 일단은 옆에다 쓰세요. 구조 아웃. 아무리 봐도 구조가 이상해. 야, 그럼 틀린 건데? 이제 1번 발췌독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서 발췌독을 해야 구조 관계가 보이면서 정답 1번이구나가 보이는데, 내용일치로 풀면요, 얼레벌레 일단락에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갖고 틀린다니까. 자, 빨간색으로 2번 선지. 이동거리가 늘었다 유라살표. 나면 세모. 시간 든다 유라살표. 이게 핵심 원리잖아. 옆에다 써요. 핵심 원리로. 주제기도 하고. 3번 선지. 맞죠? 디스크 스케줄링 주제죠. 처리 순서 결정한다. 원리죠. 4번. 회전을 빨리 하면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도 줄 것 같거든? 회전 속도에다 C, 대기 시간에다 E. 접근 시간에다가 C,
성능에다가 2, 인가구조 같은 거 다 제대로 잡아놓은 2, 3, 4, 5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인가구조가 없는데 인가구조를 잡아놓은 1번이 오답설계인 거죠. 밑에다가 쓰세요. 오답설계라고. 구조 아웃. 구조를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야. 내용은 넣어. 내용은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려. 근데 구조를 아웃시켜서 판단을 하면 되게 쉬워지는 건데 그걸 자꾸 내용일치로 가져가니까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45번. 봐. 보기 위에다 쓰세요. 지문, 원리, 이해. 화살표, 보기, 선지, 사례, 적용. 그러니까 지문 원리에서 보기, 선지, 사례 적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가 뭐냐, 나가 뭐냐잖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필기한 거 볼게요. 자, FC, FS는 요청순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요청순. SSTF는 이동거리가 가까운 놈부터, 스캔은 0에서 200으로 다시 200으로 최대 최소 왔다 갔다 하는 건 루게 방식이에요. 그것만 딱 기억해야 돼. 그래야 군더더기 없이 우리의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가 되는데, 자, 조건 1번 보니까 98, 183, 37. 근데 가를 보니까요, 요청수는 아니야. 맞죠? FC, FS 옆에다가 1번 선지 옆에다가 요청순이라고 쓰고 FC, FS는 일단 아웃. 그럼 봐봐. 어디까지 갔어? 14까지 갔다가요 199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최소 갔다가 최대를 갔으니까 일단 얘는 룩일 가능성이 있죠. 룩에다 동그라미. 스캔은 0까지 가야 돼. 맞죠? 스캔 X 옆에다가 0까지라고 써. SSTF. 아까 SSTF 뭐지? 봐. 우리가 이렇게 주제 구조를 잡아보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 쓸데없는 데 오래 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SSTF가 이동거리 가까운 놈. 그런가? 그럼 보자. 53이 제일 가까운 놈은 98보다 37이네. 37에 제일 가까운 놈은 98보다 14네. 14에서 제일 가까운 놈들은 나머지보다 98, 122, 183, 199네. 아, 결국에는 SSTF는 룩하고 형태가 비슷해져 버렸네. 이 경우에는 SSTF 동그라미 치고 얘는 가까운 순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일단 정답은요 2번, 3번, 5번 가능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로 가볼게요. 나는 뭐냐? 53에서 183까지 갔다가 다시 14로 들어와? 잠깐만. 보기를 다시 봅시다. 아, 우리가 조건 2를 놓쳤다. 봐봐. 조건 2에서 뭐라 그랬냐? 50번 내다가 형광펜 밑줄, 53번에도 형광펜 밑줄. 그럼 얘 방향은 50번에서 53번으로 가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봐봐. 일단 가에서 SSTF냐 룩이냐에서 50에서 53번으로 갈 때 53번에서 다시 37번으로 역주행을 할 거냐, 아니면 53 찍고 98로 갈 거냐, 정주행을 할 거냐. 룩을 한번 봐봅시다. 지문에 스캔을 한번 봐봅시다. 4단락의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니까 어떻게 돼? 현재 위치에서 0의 방향으로 가면 54에서 35. 아, 방향을 틀지는 않네. 스캔도 그렇고 룩도 그렇고. 근데 SSTF는 가까운 걸로 가니까 방향을 틀 수도 있겠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50번에 53번으로 가는 건 룩이 아니라 SSTF야.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아니까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바꿔가지고요 5번 선지 룩 밑에다가 써. (50에서) 53 화살표 쭉. 그래서 얘는 추론을 했었어야 되니까 모른다고 치면은 뒤쪽 거를 처리해 볼게요. 스캔인지 뭐 룩인지. 그럼 뒤쪽 걸 처리해 보니까 봐봐. 얘가 50에서 53으로 갔잖아. 98, 122, 183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봐봐. 스캔이면 최대값 갔다가 최소값 가져야 되잖아. 그러네. 2번, 5번 일단 아웃이네. 왜 스캔은 왜 안 돼요? 0부터 200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최대 최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 스캔이 아니라 뭐겠어? 룩이잖아.
아, 정답 3번이구나. 정답 3번 루프에다가 최대 치수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3번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봐요. 제가 최대한 여러 번 스타일로 풀었어. 발췌도구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는 고3 수업할 때는 원리 다 털어놓고 원리로 빡세게 그냥 탁 털고 끝내요. 그런데 아직 연습이 안 된 고2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분이 발췌독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주제구조 좁혀놨을 때 발췌독이 얼마나 정교해지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발췌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구조 잡아놓고 구조도 잡아놓고 가면 보이는 부분들, 조금 정보만 추가되는 부분들만 판단해주면 되는데 이걸 구조도 안 잡고 주제구조도 안 잡고 가잖아요. 발췌도가 다 끝나. 헷갈려서 털죠. 봐봐. 이 문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5번에서 46번으로 형광펜 연결해봐. 그럼 뭔 줄 알아요? 46번에다도 역시 지문 원리 선지 사례 적용. 그럼 보세요. 네 가지 방식을 실제 하나 적용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내림차순이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림차순은 큰 놈부터 작은 놈이잖아. 옆에다가 예로 써볼게. 그러면 자, 내림차순 150, 120이라고 씁시다. 150, 120. 그럼 보세요. SSTF는 요청 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50 먼저 찍고 옆에다 SSTF라고 적어. 그럼 150 먼저 찍고 150 밑에다가 넘버 1, 100 밑에다가 넘버 2, 20에다가 넘버 3 이 순서대로 가면 처리를 했을 거야. 6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6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닌가? 잠깐만 잘못했네. 다시 보세요 여러분. 현재 회디의 위치가 0번이래. 그러면 자 이게 아니네요. 봐봐. 다시 지금 요청순이라고 적고요. 내림차순이니까 150, 120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니까 150, 120 순서대로 왔어도 SSTF는 일단 시작은 0번이야. 시작 0번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 제일 가까운 놈부터 갈 거 아니야. 그게 뭐야? 20이죠? 그 다음 가까운 놈은 100이죠? 그 다음 가까운 놈은 150이죠. 맞잖아. 룩 방식은요? 시작이 역시 여기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쭉 최대값까지 가면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까지 가는 길에 있는 20, 100, 150 순서대로 처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칠판에다 다시 한번 좀 써드릴게요. 자, 무슨 일인지 봐봐요. 뭐냐면 지금 자 내림차순이면 150, 120 순으로 왔다고 칩시다. 자, SSTF 방식은 0에서 시작을 해요. 가까운 거는 당연히 20이야. 그 다음 가까운 건 100이야. 그 다음 가까운 거는 150이야. 룩 방식도 마찬가지.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최대값까지 가면서 있는 놈들을 다 처리해. 똑같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45번 문제에서 SSTF랑 룩을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적 차이점을 밝혀놓으니까 1번 선지처럼 원리와 방식은 다르더라도 결과값은 같을 수도 있는 경우가 이미 나왔던 거고, 지문 내용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1번 맞는데? 하고 끝낼 문제를 1치로 푸는 애들은 절대 못 풀죠. 그냥 20% 확률로 찍고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잡히셨을 것 같고요.